네, 임대차 3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에 대한 설명, Q&A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인 의문은 많이 해소됐습니다만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주택 매매 시 기존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전세를 끼고 집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과연 기존 세입자들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고살지마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 후배, 박모 후배한테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선배, 이 기사 보셨어요? 이 기사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사 갈까 알아보는 중에 부동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세 낀 매물이 저렴해서 알아보니 이사 한 달 전에는 등기를 치고 세입자 보고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비교적 정확치 않습니다.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청자 제보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주택을 정리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허술한 정책으로 인해 집주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지금 새 끼고 다급하게 6개월 이전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6개월 이전에 잔금이 넘어가야만 기존 세입자가 갱신 주장을 못한다네요. 이 내용은 대체로 맞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기 전에요. 아직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의문점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이미 시행됐습니다. 7월 3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몇 번 행사가 가능한가요? 딱 한 번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사할 경우 2년을 추가로 거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요. 올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당겨준 거죠.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만료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기간은 지켜주셔야 되고요. 요 다섯 번째도 굉장히 의문들이 많더라고요.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더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요, 이 변심도 허용합니다. 즉 6개월에서 1개월, 앞으로는 2개월 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자기 말을 바꿨다 그래도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자,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본인이 살라고 집을 샀는데, 전세를 낀 집을 샀는데 그 집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후배가 보낸 카톡 그 기사도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경제 8월 27일 기사네요. 내가 내 돈으로 산 집에 못 산다? 세입자 갱신 청구 땐 매수자 실거주 못할 수도 입니다. 잡음 끊이지 않는 임대차 3법. 이번엔 계약갱신 청구권. 자,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경우에 새로운 매수자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요. 우선 첫 번째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는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내가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새로 들어오는 집주인이 새로 살려는 매수자가 여기 실거주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전세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없다라고 통보하면 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그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물론 기간이 끝나면요, 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법 시행 이후입니다. 이미 법이 시행됐고요. 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세입자한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매우 강력한 권리가 보장이 됐습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요, 쉽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고요. 이거는 동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주인한테 통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에는 이 집주인이 아주 예외적으로 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집을 망가뜨렸다거나 2기 이상의 임대료를 밀렸다거나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경우들이 규정되어 있고요. 보통 통상의 경우에는 바로 이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 존보속이 실거주할 경우, 그럴 경우에만 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나 살아야 된다, 그럴 경우에만 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거절할 수 있는 집주인은요, 반드시 등기상에 있는 집주인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좀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마다 좀 의견도 다르고요. 가장 중요한 정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내놓은 참고 자료, 그리고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요건 등기상 주인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 계약을 해놓고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즉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바로 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 새 주인, 즉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림으로 한번 보면서 실제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의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 경우에 과연 매수인이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세입자를 나가게 할 수 있는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언제죠? 즉 임대차 만료일 6개월에서 2개월 전. 현재는 1개월 전입니다만 곧 2개월 전으로 바뀝니다. 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이후에 집이 소유주가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 새 소유주는 저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왜요? 이미 전 주인한테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청을 했고요. 요청하는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집주인은 집을 사더라도 결국 이 임대차 만료 끝나고 2년을 더 인정을 해줘야 이 새 집주인은 집에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딱 집을 살려고 하는 시점에서 아직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인데 이때 이제 집의 소유권이 막 바뀌는데 이때 세입자가 아직 아무 얘기를 안 한 상태.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맨 오른쪽. 세입자가 아직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까지 다 완료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새 주인은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을 거절이 가능합니다. 왜요? 이미 주인이 됐거든요. 주인이 됐는데 법에 바로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그 집에 들어갈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새 집주인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이고요. 계약만 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대개 잔금은 본인이 살던 집에 돈을 빼서 결국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계약만 했지 돈을 다 주지 못해서 등기를 못한 상태, 즉 계약만 된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세입자는 새 주인이 아니라 전 주인한테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전 주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본인은 그 집에 살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실거주할 게 아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갱신 청구권은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현 주인의 권리와 의무들은 그대로 새로운 매수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새로운 주인이 집을 등기하더라도 결국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여기서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바로 이런 문제를 지적한 시청자 제보입니다. 아까만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셨죠?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주택을 정리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지금 6개월 이전에 다 집주인들이 집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6개월 전에 잔금이 넘어가서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바로 세입자가 갱신 주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기존에 이제 새로 집을 살려는 사람이 자금이 충분해서 6개월 전에 잔금까지 다 하고 그리고 등기까지 다 넘어가면 그 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돈이 부족할 경우에, 매수자가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바로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데는 배출을 받아서 일단 등기를 옮겨와야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집주인들은 지금 집을 팔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살려는 사람들도 세를 끼고 살 경우에 임대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입자가 6개월에서 2개월 전, 즉 임대차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있는 집에 바로 이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러면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집들은 사기를 꺼려하고 있다, 뭐 이런 호소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6개월 전부터 나 더 살게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뭐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임대 만료일에 뭐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매우 강력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집을 매수할 경우엔요, 그 집이 전세에 낀 집이라고 하면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된 사실만 믿고 너무 차일피일 주인한테 연락하는 걸 미루다가 어느 날 집주인이 딱 바뀌어버리면요, 그러면 새 집주인이 이 세입자에 대해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요,
더 사실 생각이 있으면 6개월 되면 시점에 빨리빨리 집주인한테 더 살겠다라고 확실하게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최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주택 매매 시 계약갱신,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가 워낙 생소한 제도인 만큼 꼼꼼히 잘 숙지하셔야 낭패 보는 일이 없겠습니다. 오늘 속고살지마 여기까지입니다.